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플렉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오후 시간대, 이렇게 업무 시간대인데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급여 관련 주제인데 굉장히 많은 분이 신청을 주셨어요. 되게 좀 많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급여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를 또 한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스타트업을 위한, 사실 스타트업을 위한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거의 많은 기업에서 다 해당되는 거죠. 급여 업무의 한 달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 뭐 4대 보험 신고부터 뭐 완전세, 뭐 중도정산 등등 거쳐야 될 사이클들이 곧 어떻게 보면 HR 모먼트에 다 해당이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요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굉장히 옆에 계신 저희 플렉스팀의 오은경 페이롤 파트너님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알차게 준비했어요. 네, 이 자리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플렉스팀 페이롤 파트너 오은경입니다. 저는 페이롤 팀에서 플렉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마 도입 미팅이나 페이롤 온보딩 때 절 만난 분들도 있을 텐데요. 페이롤 잘 이용하고 계시죠? 저희 BPO 서비스 이용해주신 고객사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셨네요. 웨비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찬 시간 보내고 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쭉 준비해 주신 내용들을 이제 진행하실 텐데요. 제가 보니까 40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밀도 있게 네. 지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저 오늘 처음 하는 웨비나거든요. 저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어서 더더욱 긴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침착하게 최대한 좋은 정보 많이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는 그 스타트업을 위한 급여 사이클 정복입니다. 급여 담당자들은 매월 루틴하게 돌아가는 급여 사이클이 있죠.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쓱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제를 정해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 아는데 이거 음, 너무 다 아는 거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 너무 잘 알고 잘하고 있네.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 몰랐어. 어떡해.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다행이니까요. 배우고 간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지는 PPT는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설명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4월은 이 웨비나를 시작으로 스타트업부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까지 여러 기업의 급여 경험이 있는 급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플렉스 페이롤 파트너 팀에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유용한 정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급여와 관련된 알차고 유용한 정보들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할게요. 오늘 급여 사이클 진행 순서 먼저 안내 드릴게요. 급여 진행하면서 사이클 있잖아요. 급여 담당자들 보면 급여 정산만 진행하고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급여 정산을 한 후에 뭐 중간에 입사자, 퇴사자 발생했을 때 4대 보험 신고를 진행한다거나 그리고 급여 정산 진행 완료되면 원천세 신고 그리고 퇴사자 발생되면 중도퇴사자 정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 사이클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부분들을 오늘 쭉 이 시간에 안내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웨비나 신청하시면서 질문 주셨던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쪽 이제 페이롤 담당하면서 주문 자주 죄송해요. 음, 자주 문의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웨비나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 페이롤 파트너들이 뭐 채팅창에서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네, 급여 사이클 정보, 구조부터 파악하기. 급여 정산은 연봉 계약이 시작이에요. 음, 연봉이 이제 정해져야 급여 정산을 할 수 있겠죠. 연봉이 매월 바뀌는 게 아니라서 처음에는 세팅만 잘해두면 수월하게 정산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래서 그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급여 정산의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임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연봉 계약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그 연봉의 임금 종류가 통상임금이랑 포괄임금이 있어요. 급여 담당자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셔도 돼요. 지금 알려드릴 거니까.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는 대표님들이 급여 정산을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여를 뭐 다른 회사에서 받기만 하다가 이제 주려고 그쵸. 하는데 난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거나 하시는데요. 또 제품 미팅 같은 거 제가 진행했을 때 대표님들께서 급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기도 하고 제가 급여 정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면 통상임금인지 포괄임금인지를 먼저 알려주셔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어, 있어요. 그리고 네. 통상인가 포괄인가라고 하시다가 통상이요라고 하셔서 보면은 계약서를 보면 포괄임금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 이제 포괄임금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방식이 또 다르니까 이런 부분 잘 모르거나 좀 더 알고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통상임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음, 금액이죠. 근데 뭐 말은 되게 어려운데 그냥 근로자, 내가 근로한 만큼 모든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그 우리가 받고 있는 급여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정기적, 일률적이라는 말은 결국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대신에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통상 시급으로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되면 계산을 해서 근로자에게 지불을 해야 음,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 시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우선 통상임금은 초과 근로된 시간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을 해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통상임금은 그 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렇게 해서 뭐 해가지고 정산된 거기 때문에 일단 초과된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 통상임금은 결국은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누면 월급이 되겠죠. 음. 뭐 그 안에 식대나 뭐 차량 유지비 같은 비과세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연봉은 12개월, 12월 이렇게 해서 나눠서 주시면 월급이 되세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적어봤어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근데 사실 209시간이라고 하니까 그냥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네네. 209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네.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209로 나온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은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과 그 유급 주유 시간 그 8시간으로 하면 48시간 두 개 합쳐지면 48시간이에요. 네네. 그리고 365일을 일주일 7일로 나누고 12개월로 나누면 저렇게 음, 음. 4.346이 소수점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네요.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나온 값과 저희 그 48을 곱하면 반올림해서 209가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산정된 소정 근로 시간이 209시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에는 제가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는 구성원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기재해 놨는데요. 연봉을 5천만 원을 받고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416만 네네. 6,667원입니다. 이게 기본급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기본급만 되어 있으면 아, 이 회사는 통상임금을 받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상 시급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통상 시급은 아까 그 말씀드린 209 있죠. 월급에서 209를 나누면 저 통상 시급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사실 음, 통상 시급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음 세션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연봉 5천이신 분은 해당되진 않는데 2023년 최저임금이 그 시급이 9,620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시급을 계산하셨을 때 저 시급이 이 시급까지 안 되면 안 돼요. 무조건 넘어야 되니까 이 네네.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구성원이랑 연봉 계약하실 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포괄임금이에요. 포괄임금 네, 나왔네요, 네, 드디어. 네, 네.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정말 기본임금의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 결국은 연봉 안에 아까 통상임금은 초과된 시간을 다 수당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네. 근데 포괄임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근무해도 이 연봉 안에 그 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최대 포괄 계약 시간은 월 5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아, 이것도 정해져 있네요. 네, 52시간이. 맞아요.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또 여기도 계산 방법을 좀 안내 드렸어요. 사실 포괄임금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5천만 원을 받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단 포괄임금 계산을 하시기 전에 꼭 그 전에 포괄 계약 근로 가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까 전에 통상임금에서는 209로만 나눴어요. 소정 근로 네. 시간을. 근데 포괄 계약 시간, 포괄임금은 포괄 계약 가산 시간을 209에 더해 준 다음에 월급을 나눠 주셔야 돼요. 아, 더한 다음에. 네, 네. 더한 다음에 나눠주셔야 되고, 지금 저 화면에 조그맣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실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저는 지금 연장으로 해서 월 52시간이라고 기재를 했거든요. 그럼 그 오른쪽에 보면은 78시간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가산된 시간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월 52시간에 가산된 78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과 더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월급을 나눠주면 통상 시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그리고 사실 연장으로 52시간 안 하시고 중간에 뭐 야간 몇 시간 뭐 다른 거 네네. 뭐 그런 연장 경우가 야간 있어요. 많죠. 예. 그거는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오른쪽에 가산 시간이 또 따로 계산이 아. 되니까요.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제가 저기 연장으로 되어서 그 52시간 한 거는 52시간 곱하기 1.5배를 했을 때 78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시급이 나왔죠. 지금 이 통상 시급이 네. 209로 나눠져서 나왔는데 통상 시급 곱하기 소정 근로 시간 209를 하면은 기본급이 나오는 거고요. 네. 통상 시급 곱하기 아까 저기 나온 가산 시간 78시간을 78. 네. 곱하면 초과 근로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나오는 게 통상임금이고요. 포괄임금은 통상 기본급이랑 고정초과 근무수당이 같이 나와요라고 네.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정해지신 그 포괄 계약 시간에 맞춰서 보시면 아 이렇게 계산이 됐구나 우리 회사가.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우리 회사 따르게 이렇게 시간을 산정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생각보다 쉽죠. 생각보다 쉽죠. 아 그리고 제가 이거 계산하면서 옆에 보여지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온 이미지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지금 저희 제품 사용하시면서 나 이미 이거 쓰고 있는데 반갑네 이 이미지?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임금 항목 이게 자동 계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또 만들었어요.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싹 보시면 저희가 연봉만 기입을 해놓으시면 하시면 그 부분에 맞춰서 그 기본급이나 고정 초과 근무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여지시는 거는 전자계약 화면으로 넘어가서 진행이 된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개인별 항목에서도 자동 계산이 되고요. 네. 저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전자계약이 일단 연봉계약이 기본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연봉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임금 항목에 모든 걸 넣어놨을 때 그 값을 끌고 오면 저렇게 자동으로 전자 계산에 그 구성원의 정보가 다 꽂혀요. 어느 분들은 아직도 서면으로 연봉 계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죠 아직.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제품을 이용하시면은 많은 부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소개해드렸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금하시다, 좀 더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채팅창에 미팅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미팅 신청해 주시면 그 미팅 하면서 담당자께서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요. 그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세랑 비과세는 간단히 할게요. 이 부분은 뭐 과세는 정말 세금을 공제하는 거, 비과세는 세금을 미공제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비과세가 포함되고 안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뭐
그 원전세 신고했을 소득공제라던가 네, 네. 그리고 4대 보험 신고할 때 보수월액 신고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하물며 공제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비과세랑 과세를 이렇게 집어 넣어 놓은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종류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이 비과세 종류가 너무 많아서 기본적인 것만 넣어 놨으니까요. 나중에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릴게요. 하지만 저희 제품 안에서는 비과세 쪽에 항목이 전체 다 들어가 있어서 혹시 거기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4대 보험 신고예요. 입사자, 퇴사자 발생하면 꼭 해야 하는 신고예요. 그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있죠. 입사자가 발생하고 퇴사자가 발생되면 신고하는 거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또 이제 보수월액 얼마인지 그 다음에 퇴사하면 금액 얼마 넣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신고하시는 부분은 아실 테지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페이롤 아웃소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담당자분들께서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면 보수월액이 뭐예요? 보수월액의 금액을 그냥 통으로 월급을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에 이번 달 입사자 발생했을 때 이제 보수월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제가 그 연봉에서 월급이 있고 월급 안에 연봉 포함으로 그 비과세로 식대나 차량 유지비가 들어가는 네,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는 제외하고 과세에 대한 부분만 보수월액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중간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부양가족도 함께 입사자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부양가족 네네. 있으면 같이 신고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 취득 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부양가족 신고는 따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편하게 하시려면 한 번에 받아서 한 번에 진행하시는 하는 게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입사자 발생한 후에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는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양가족 신고하실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하잖아요. 근데 신고 대상자, 부양가족 신청하는 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입사자 기준으로 발급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신고했을 때 네네. 공단에서 제출 서류 미비 다시 보내주세요. 이러는 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닌데 우리 이렇게 입사자 기준으로 보냈을 때 다 해줬는데? 라고 하실 수도 네네. 있는데요. 그쵸. 예,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음. 말씀드린 부양가족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사자 발생하면은 취득일이랑 이런 부분에 맞춰서 취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취득 신고 방법을 일단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이게 매번 하는 신고가 아니다 보니까 뭐 입사자가 계속 매달 있으면 너무 또 좋겠죠. 좀- 회사가 그쵸.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좀 간혹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또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저희 국민건강보험 EDI 취득 신고하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요 순서대로 체크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1번은 뭐 전체적인 연금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 뭐 당연히 2번에는 성명이랑 주민번호 그리고 3번 그리고 뭐 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그리고 고용보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 월액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취득 부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기재돼야 되는데 보통 여기에는 이 부분이 직종 들어가 있고 보호가 네, 그래서 뭐 기타로 설정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 부분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아마 요 내용 보시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것도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 신고 방법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취득 신고 보수월액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를 포함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네, 있으시죠. 있거나 아니면 네. 또 연봉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가 잘못 이렇게 다시 수정되는 네, 네. 경우에 다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각 공단에서 들어가셔가지고 하셔야 되니까 아, 지금 한 번에 진행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각 공단에 들어가셔서 진행하셔야 되니까 신중하게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할 때, 같아요. 한 번에 할 때 잘,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취득이나 상실 신고를 15일 전후로 15일 전에 진행하시면 그 달에 고지 내역에 나오고요. 만약에 15일 이후에
신고를 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 달 고지내역에 반영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달 퇴사자 발생했다. 사실 취득 신고는 사실 쉬워요. 그냥 연봉 해가지고 비과세 네. 제외하고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퇴사자 발생할 때는 확정된 최종 급여가 있어야 돼요. 이분한테 지급했던 뭐 미사용 연차 수당이나 초과 근무 수당이나 소급 급여나 퇴사자한테 지급될 모든 급여, 비과세 제외한 모든 급여를 그 당해년도에 받았던 금액과 다 합쳐서 그 월에 다 합쳐가지고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받은 소득이 얼마다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실일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퇴사일로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퇴사일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플러스 1, 그 다음날 날짜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아, 요걸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퇴사일에 해야 되나 상실일에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네. 보면 아 퇴사일 플러스 1일이에요 라고 하면 좀 또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퇴사일 플러스 1일이다 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제가 요것도 상실 신고하는 방법을 조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여기도 저는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옆에 상실 신고 방법 내용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건강보험 뭐 금액 쓰는 거는 기재하는 거는 다 동일하겠지만 중간에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상실부호를 퇴직 1번 퇴직으로 꼭 넣어주셔야 되고 고용보험이 가장 중요한 게 이 퇴직 사유에 따라서 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개인 사유인지 계약 만료인지 뭐 권고사직인지 정확하게 입력하셔가지고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계약 만료라서 이직 확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이직 확인서도 해주세요. 네네. 그러면은 신고하실 때 이직 확인서 작성하는 난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체크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실 신고를 진행을 했는데 구성원이 이직 확인서 그 다음에 뭐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요청을 주신다면 그거는 고용보험공단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실 신고하실 때 한 번에 진행하시는 게 담당자께서는 더 편하실 거예요. 이 안에 버튼만 눌러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4대 보험 신고 관련돼서 안내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급여 정산 끝났죠. 그리고 퇴직자 정산은 끝난 거죠. 퇴직자 그 상실 신고된 거 진행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급여 정산 끝나면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원천세 뗐잖아요. 네네. 이제 구성원한테 내가 공제 받았으니까 회사에서 공제했으니까 그 돈 또 신고해야 되겠죠. 그 세금. 그래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는데요. 원천세 신고 기간은 매월 그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3월 예를 들어서 3월 귀속에 3월 지급된 급여 25일 당월 25일 급여이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저희 회사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들 중에서는. 네. 그래서 25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4월 10일까지 신고가 진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3월 귀속 2월 지급 4월 지급인 고객사는 5월 10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또 상반기 하반기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신고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거를 신고 제출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6월까지 이제 상반기는 7월 말일까지 그리고 12월 그 하반기까지 진행하는 부분은 다음 달 1월 말일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근로소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뭐 이자 배당 이런 소득 있겠죠. 다 합쳐져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꼭 그 회사에서 그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그 기간 안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나중에 수정 신고하게 되고 가산세 물게 되고 하면 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회사에서 주민세 종업원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주민세 종업원분이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최근 1년간 사업장에서 종업원, 구성원한테 지급한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5천을 초과할 경우에 신고를 해야 돼요. 납부 1억 대상. 5천을. 네. 네. 그래서 납부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도 이제 회사에서 진행하신다면은 이거는 위텍스에서 신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익 보너스예요.
사실 사인입 보너스가 요즘 스타트업에서는 많이 지급되고 있는 그쵸.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지금 정말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예, 사인입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할 때는 이제 그 지급하는 이유는 그 어떤 계약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는 걸 약속하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이게 또 힘들어져요. 급여 담당자는. 당해년도에 입사자가 퇴사할 경우, 그럴 경우는 지급받은 사인입 보너스 반환을 받고 또 그달 원천세 신고를 매달 하잖아요. 그럼 했던 그 원천세를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골치 쉽지 아프겠죠. 않네요. 네, 네. 그래서 신고된 사인입 보너스를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 신고할 때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월 하나하나 또 되짚어 가면서 신고를 진행해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도 매월 가능도 하지만 분기별, 반기별도 가능하시니까요.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 근데 전년도에 사인입 보너스를 받고 이제 기간이 그 다음 해로 넘어간 거예요. 음, 그러면은 지금 전년도 건 이미 마감 종료됐잖아요. 우리 연말 정산 다 끝났어요. 근데 올해 게 아니라 그럼 또 전년도 것도 손을 대야 되겠죠. 지급 명세서 연말 정산 수정 신고까지 그쵸. 진행해야 네. 되니까 회사에서 제발 사인입 보너스 받으신 모든 근로자분들은 쭉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저- 해주시는 게 급여 담당자들은 좀 좋을 것 같아요. 편할 것 음,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사인입 보너스 안내 드렸고요. 그 다음은 중도 퇴사자 정산이에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중도 퇴사자 발생하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퇴직자 정산 있어야 되고요. 그 총 급여 확정된 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대보험 상실 신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원천세, 그 소득세 있죠. 그 중도 정산이 진행돼야 돼요. 그리고 퇴직금도 있다면 퇴직금 정산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월 중에 퇴사하시는 경우는 또 급여 나온 거 가지고 월급 네. 일할 계산하셔야 되겠죠.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음, 근무했으니까 나온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퇴사율에 지급할 총 급여 확정된 거 다 한 번에 얼마인지 해서 진행하시고, 그리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런 부분들을 신고를 진행하시고 나서 받으시긴 할 텐데, 항상 이런 소급급여나 뭔가 자녀 그 줘야 되는 수당들을 깜빡하고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또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게 되면, 변경 신고를 다시 하시게 되면, 상시 신고를 다시 하시게 되면은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그냥 계산되는 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면 되겠지만, 이왕이면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공단에서 음, 나온 거 보고서 네. 확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해야 할 일들은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는 통상임금과 평균 임금으로 했을 때 높은 걸로 지급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는 구성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네. 네. 지급을 해야 되기 항상. 때문에 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뭐 퇴직금에 대해서 모두 다 퇴직한다고 해서 신경 쓰고 계시지 않은 급여 담당자 분들도 음,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음,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 사이클은 중도 정산까지 해서 급여 정산 사이클 한 사이클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제가 안내를 음, 드린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파트 네 가지를 다 다뤄봤네요. 이게 네, 임금 맞아요. 항목 구성과 그리고 4대 보험, 원천세, 네. 중도세자 이게 이제 한 달의 사이클에 이제 급여 담당자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사실 그래서 급여 담당자들이 급여 보면 이제 멀리서 보시는 다른 구성원들은 급여 정산 끝났네. 뭐 할 거 있어? 막 이러는데 정말 그 이후에 원천세 신고해야 되고 뭐 계산해야 될 값들도 되게 많으니까요. 네, 일단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챙겨야 할 것이 많은 급여 이렇게 사이클. 많은 사이클. 네.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고 싶다면 플렉스로 오십시오. 저희 BPO 그 플렉스 저 페이롤 아웃소싱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챙겨야 할 모든 것들은 저희 페이롤 파트너들이 모두 진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저희 쪽에서 진행해주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분들이 이렇게 생생한 경험 후기도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아니 그냥 제가 네, 보시는 네. 분 네네. 읽어달라는 게 네. 아니라 아, 저희 보고 읽을까요? 계신 네네. 분들한테 한번 쓱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꼼꼼하고 정확하고 고객의 회사의 구성원이 되어서 급여 담당자가 되어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객사의 경험 후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 말고 사실 더 많은 고객 후기들이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새 고객사에서 전달 주신 내용 너무 감사한 후기 한번 공유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페이롤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했을 때 아웃소싱 플러스 그리고 HR 컨설팅 관련해서 자문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고객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그 플렉스 멤버십이라는 그 하나의 뭔가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 생기게 됐냐면요. 저희가 아웃소싱 서비스를 도입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사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이 뭐 다른 타 아웃소싱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노무법인이나 세무법인을 사용하시는 고객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시면은 저희 아웃소싱 플렉스 페이롤 아웃소싱을 쓰시면 그 모든 부분들을 한 곳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연히 해결 가능하죠. 근데 노무 자문도 해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저희는 페이롤 파트너기 때문에 마음대로 노무에 대한 자문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을 아쉬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고객분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고심 끝에 만든 플렉스 멤버십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서비스랑 HR 자문 컨설팅이랑 콜라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도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 중이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쪽에서 네.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HR에 맞게 선택하는 멤버십 라인이 있습니다. 베이직, 스탠다드, 어드밴스드, 프리미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라인에 따라서 멤버십 라인에 따라서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설명드리자면 이게 저희 프리미엄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웃소싱 그리고 정기 자문 그리고 뭐 HR 컨설팅 있죠. 요즘에 회사 다시 창업하시면서 HR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또 지루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네. 너무 저 이거 되게 자신감 있게 설명드릴 수 있고 음. 자부하는 저희 서비스이기 때문에 되게 자랑하고 싶은데 일단 저는 오늘 급여 정산 사이클 관련해가지고 안내 드리는 자리였으니까 일단은 저는 간략하게 이런 서비스는 이렇게 진행되고 베이직, 스탠다드, 어드밴스드 다음 뭐 프리미엄은 요렇게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진행해드리고 있다라는 것만 봐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도입을 한번 고민해보고 싶다. 우리 회사에서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이제 왜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 채팅창에 미팅 신청하는 거 있거든요. 그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미팅 신청해 주시면 다 자세히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거는 이제 Q&A 시간이에요. Q&A 그쵸? 질문 주셨죠? 질문 아, 어. 네. 지금 이제 Q&A는 저희 이제 투샷 완전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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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자, Q&A 첫 번째 질문은 4대 보험 공제 반영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네. 네.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한번 네. 네. 어떻게 반영하냐면요. 일단 제가 이 뒤에 뭔가 그 다음 장표에 만들어 놨는데요. 그 공제율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 반영하는 거는 당연히 4대 보험 공제는 뭐 몇 프로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데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준 소득월에 공단 고지금액 보험료율 적용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기준소득월액은 말 그대로 내가 취득 신고할 때 취득 신고된 보수월액에 맞춰서 금액 네. 공제되는 거를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단 고지금액은 정말 공단에서 그 매달 뭐 20일 전에 나오죠. 그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공단에 정말 고지되는 금액이고, 그리고 보험 요율 적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월 받는 급여의 과세 있죠. 과세에 맞춰서 공제가 되는 거를 말씀, 네, 네. 아, 그렇게 되는 거라고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 소득거래기랑 공단 고지금의 보험 요율인데, 그럼 뭘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기준소득거래액은 저희 기준소득거래액은 그냥 보수거래액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실 그냥 변경되지 않으면 그냥 그 금액 가지고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또 공단 고지 금액은 그 고지된 내역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고, 요율 적용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사실 저희 고객사분들도 조금 주셔가지고 아마 들어와서 보고 계실 텐데, 저희 제품 안에서 고객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데, 혹시나 기준소득거래 같은 경우에 고지 반영을 하지 않으실 거면 그냥 변동 없으면 저희 제품에서 사회보험 그 자격관리 쪽에다 입력만 한번 해놓으시면 매달 자동으로 음, 기준소득월액 입력되거든요. 그래서 그 입력되는 거 그대로 급여정산 진행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고객 구성원 정보 입력되어 있는 거 보고 뭐 반영하실 필요 없이 기준소득월액에 그 사회보험 쪽에 입력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정산이 된다. 그리고 공단 고지금액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연금은 정산분이 없어요. 정산분이 없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공단 고지금액을 반영하신다고 하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럴 때 공단 고지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연말정산분 분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경감을 받으신다던가 뭐 음, 휴직하셔가지고 나오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은 그 조금 다 입력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수월액으로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공단 고지된 내역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요율 반영을 많이 하세요. 어차피 그 부분은 뭐 과세에 맞춰서 진행되고 말 그대로 뭐 고지 반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요율 반영으로 적용하시니까요.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 쪽에서는 공단 고지금액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는 다 입력을 하셔야 되지만 그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그 엑셀 다운로드 네, 받을 네. 수 있거든요.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바로 그 파일 뭐 가공 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희 제품 안에서 그냥 버튼 누르고 업로드 파일 첨부 업로드 해주시면 간단하게, 네, 바로 다 거기 있는 내용이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급여 담당자분들의 공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렇게 공제 요율에 대한 반영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셔서 안내 드렸고요. 사실 지금 더 많은 질문들이 있고 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40분이라고 약속했으니까 40분은 지켜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저희가 질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저희 플렉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에 미팅으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샷으로 저희 한번 돌아올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실시간 질문이 올라온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를 이렇게 근데 지금 그 질문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 답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조금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해가지고 소화가 어려운 것들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 아, 답변이 완료가 해주신 것도 있는데 퓨퓨님이 보수월의 계산 방법 산식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포괄 연봉 시 과세 비과세 부분이 있으시 숫자로 이 사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아, 이건 지금 뭔가 음,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 좀, 음, 좀 잠깐만요. 어려울까요? 나의 네네. 포괄 연봉 시 과세 비과세 부분 있을 시 숫자로 네. 음, 이 부분은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뭐 숫자도 숫자지만 아까 제가 기본급이랑 고정초과 근무수당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세 비과세 부분이 있었을 시 어차피 전체 그 금액에서 비과세만 제외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음,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건 추가적으로 이게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급여 연봉 계약하셔서 연봉 포함된 비과세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급이랑 고정초과 근무수당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기본급에서 비과세가 제외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 두 가지로 나눠서 항봉이 들어가야 되니까 고정초과 근무수당이 아니라 기본급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되고, 지금 말씀 주신 건 계산식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전체 금액에서 비과세 제외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들도 주신 것들이 있는데 또 채팅창에서 저희 네. 페이롤 파트너분들이 또 답변을 다 답변을 주셨네요. 네, 거의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피님이 또 이제 좀 질문 주신 게 있는데 요거는 이 사례나 이런 방법들을 다 이제 여기 남은 시간에 이제 해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페이롤 파트너 팀과 저희가 아웃소싱 이런 서비스 멤버십을 통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저희 채팅창에 지금 나와 있는 미팅 링크에 한번 신청 주셔서 저희 페이롤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풀기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상담하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벌써 딱 이제 다 40분이 됐어요. 됐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업무 워킹 타임에 이렇게 또 신청 주시고 이렇게 또 아까 보니까 되게 신청 주신 분들 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접속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오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매주 목요일 4시에 저희가 페이롤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런 좋은 이제 급여 관리나 이런 페이롤 관련된 꿀팁, 노하우들을 저희 파트너분과 함께 나와서 이제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또 이제 커뮤니티나 아니면 저희 공지사항 올라오면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리고 되게 짧은 시간에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페이롤 웨비나 시리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